중학생 만두의 새학기 첫날, 누구와 친해지느냐에 따라 학교 생활 1년이 좌우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드디어 그동안 갈고 닦은 인싸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 가장 만만해 보이는 아니 착해 보이는 친구에게 접근해 비장의 무기를 투척합니다. 저기... 마이쮸 먹을래? 헐, 뭐야? 첫날부터 먼저 말 걸어주다니. 그리고 내가 마이쮸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감동이야. 완전 사랑해.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귀찮. 토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목표물 변경. 그래, 기빨리는 것보단 차라리 조용한 찐따가 더 편할 것 같아. 안녕, 마이쮸 먹을래? 아, 네, 안녕하세요. 마이쮸 좋죠. 감사합니다. 잘 먹을 거야. 그럼 건승하시길. 어느새부터 됐고, 빡공에서 성적이라도 올려보자. 쟤 좀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저기 혹시 중이식이나 돼서 언제적 마이쮸야? 좀 성의 없지 않니? 포켓몬빵 킨더조이 페레로 로쉐 정도는 돼야 애들 환심을 사지. 넌 아무래도 인싸될 싹은 아닌 듯. 아, 내가 넌 팩폭했나? 내가 MBTI T라서 좀 이성적임. 그건 이성적인 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는 거거든. 아, 망했네. 올해는 아싸들 운명인 듯. 마의 15세 언저리쯤 되면 반드시 찾아온다는 지독한 병, 중2병. 특정 인물 혹은 세계관에 취해 그것을 동경하고 답습하는 것, 즉 컨셉질은 중2병의 대표 증상 중 하나인데요. 이외에도 중2병은 반항, 감정 기복, 충동성, 무모함 같은 합병증을 동반해서 엄빠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듭니다. 중2병을 다른 말로 하면 사춘기죠. 인간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작고 귀엽게 태어나서는 사춘기라는 질풍노도의 스테이지를 밟아야만 무사히 어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사춘기의 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근본 중의 근본 지식인들이 10대들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중2병은 전 세계를 넘어 전 시대의 국룰이었던 것 같죠. 인류는 수세기 동안 사춘기의 원인을 호르몬의 폭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원인은 뇌에 있었죠. 인간의 뇌 기능은 30% 정도만 완성된 채 태어납니다. 나머지는 태어나서부터 차차 성장해 가는데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뇌는 뒤에서 앞쪽 방향으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곳은 전두엽, 판단, 통찰,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죠. 청소년기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성의 뇌라고도 불리는 이 전두엽이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 더 어린 유아기 때도 전두엽은 발달이 완성되지 않았을 텐데 아기들은 왜 중2병에 안 걸리는 걸까요? 그건 청소년기 뇌의 전두엽은 공사 중인 상태이긴 하지만 감정 파트를 담당하는 변연계는 이미 완공 상태이기 때문이죠. 변연계의 파워는 막강해졌는데 컨트롤 타워인 전두엽이 아직 미약하니까 감정이 더 미쳐날뛰 아니 기복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뇌에서 보상회로 또는 쾌락 중추라고도 하는 중변연계 시스템 또한 10대 때 가장 활발합니다. 보상에 반응하는 양상도 성인과는 좀 다른데 몇몇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뇌는 크고 즉각적인 보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같은 또래의 친구가 곁에 있을 때 위험 행동을 더 자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뇌의 특성들 때문에 10대 때 각종 중독, 폭력, 비행, 우울증 같은 위험에 빠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건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중고생 4명 중에 1명은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9년째 자살. 미디어 노출이 잦아짐에 따라 청소년의 범죄율은 더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범죄 뉴스 중에 절반이 10대 관련 내용이라고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10대 청소년들이 모두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자극에 예민하다는 건 그만큼 촉이 날카롭다는 거고요. 충동적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실행력이 있다는 것, 불완전하다는 건 유연하고 가능성이 무궁하다는 얘기와 같죠. 결국 우리 청소년들의 뇌는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트레이닝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사춘기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지침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찍 좀 자고 운동 같은 것도 좀 하고 건전한 취미생활도 좀 갖고 스마트폰 같은 거 적당히 좀 해라 등 꽃머 잔소리 같은 말들이지만 이 잔소리들은 엄연히 각종 실험과 연구로 입증된 내용들이고요. 특히 감사는 뇌를 즉각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리셋 효과가 있습니다. 뇌가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대상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때 감사가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는 힘이 있다고 하고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기분 좋은 물질들을 급증시킨다고도 하죠.
여기서 플러스 감사 표현까지 하면 더 효과가 좋은데 국내 아동복지연구소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감사 편지를 쓰게 되면 감사를 베푸는 구체적 대상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으로 인해 긍정적인 정서가 더 폭넓게 확대되고 타인의 도덕성 또한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을 한번 깔아봤습니다. 바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개최하는 제7회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을 돕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2016년부터 진행 중인 캠페인인데요. 공모전 주제는 편지를 통해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기. 엄빠나 선생님, 친구들뿐만 아니라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 의료진, 소방관, 경찰관 분들께 쓰셔도 좋고요. 공모전에 접수된 편지들은 수상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선물과 장관상, 교육감상 등 260여 개의 상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단체로 참여하는 학교에게는 전교생을 위한 간식 트럭과 장학금도 수여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참여 기한은 6월 30일까지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 지금 바로 편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지금은 이제 반 친구들끼리도 어느 정도 친해졌으니까 마이쮸 대신에 초록우산 감사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친목을 다져보는 건 어떨까요? 교양만두였습니다.